안녕하세요. 치킨배당입니다. 오늘은 니오데이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니오데이는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니오가 유독 테슬라를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집중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니오데이에 있었던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다시 테슬라에 대한 언급이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니오데이에서는 유독 테슬라를 저격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니오데이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된 게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새로운 버전의 이 스테이션이었고요. 이거는 기존 거 대비해서 캐파가 향상돼서 하루에 312개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여기 차가 이 안에 자동으로 주차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77개 이 스테이션이 만들어져 있는데 2021년에는 500개를 목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니오는 배터리 용량을 매년 꾸준히 20%씩 향상을 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개발을 더 많이 해서 150kW짜리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량의 배터리를 각 모델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All-New ES8이라는 모델은 850km 주행거리를 갖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거죠. 진짜 800m만 넘어도 800km만 넘어도 서울이랑 부산을 한 번 충전으로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출시 시점이 당장이 아니고요. 2020년 4분기부터 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니 아직까지 뭐 거의 2년이나 남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계획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유저가 이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에는 이 150kW짜리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다들 이제 환호를 했었죠. 엄청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여기서 소개된 U 세단이죠. ET7이라는 모델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이시면 여기 라이다가 있고요. 여기 카메라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 이 가운데에 라이다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을 보는 카메라가 위쪽에 달렸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라이다가 이 차에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추하잖아요. 설마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나왔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보자마자 그랜저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크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BMW 7 시리즈 그리고 벤츠 S클래스급의 크기를 자랑하는 엄청난 대형 세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뭐 이런 기능들이 소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 클로징 도어인데요. 사람이 이 앞으로 다가가면은 이게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뭐 소프트하게 닫힌다라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고요. 차량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자인 같은 경우는 깔끔하죠. 그리고 컨셉을 제2의 거실이라는 컨셉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각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이 다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마사지 기능이 추가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윗부분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외선을 99.9%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23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고 그래서 여기 탑승자는 정말 전방위에서 소리를 들음으로써 진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뭔가 좀 괜찮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자동차 성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70kW짜리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500km 이상을 간다. 그리고 100kW짜리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700km 이상의 엄청난 주행거리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kW짜리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좋은 성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을 100kW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거의 최대가 647km죠. 그런데 니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700km 이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테슬라 모델 S보다는 좀 더 좋은 주행거리를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제로백 측면에서는 니오가 좀 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S의 제로백은 3.7초, 그 다음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2.5초의 좋은 제로백을 보이고 있는데 니오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3.9초로 테슬라 모델 S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파트에서 유독 니오에서 테슬라를 많이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테슬라보다 카메라를 6배나 좋은 거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FSD 컴퓨터보다 우리 컴퓨터가 7배나 성능이 더 좋다라는 점을 자랑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니오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명칭은 NAD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니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따온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명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된 거는 아킬라라는 센서 시스템이 먼저 소개가 됐고요. 여기는 11개의 카메라, 그리고 하나의 라이다, 그 다음에 기타 부품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은 좋은 카메라를 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카메라는 800만 화소의 고성능의 카메라를 11개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12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카메라를 한 8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발표 도중에 테슬라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가장 먼저 보여준 사진이 화소차입니다. 먼저 120만 화소짜리는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반면에 800만 화소짜리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이런 정확성 이런 측면에서 되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이런 차량이나 이런 사람 같은 물체를 더 일찍 판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탐지해서 우리는 더 안전하다라는 점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라이다를 통해서 3D 정보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물체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강아지라던가 이런 좀 더 작은 물체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는 위에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카메라가 위에 달리면 뭐가 좋으냐? 일단 이 옆에 이 비필라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차량 이제 문 쪽이죠. 여기에 카메라가 달린 경우에는 시야가 이렇다. 그런데 아킬라처럼 위에 카메라가 달리면은 이렇게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많이 어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심 내에서 운전하기 적합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달린 센서 그 위치 특성으로 인해서 네이밍이 아킬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아킬라는 회사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독수리 자리를 내포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서도 독수리처럼 이렇게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왼쪽에 달린 카메라의 시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달린 카메라 시야인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꼼꼼히 다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카메라가 3개가 달렸는데 후면도 완벽하게 커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킬라의 33개로 구성된 센서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슈퍼컴퓨팅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담은 4개의 엔비디아 칩이 탑재돼서 엄청난 고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4개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이라는 칩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초당 1016쪽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표적인 문돌이로서 이걸 봐도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 발간된 AI 칩 관련 레포트에서 발제를 해온 내용입니다. 자, 토요타에 따르면 레벨 5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12텁스의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칩들은 2에서 3텁스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 그 다음에 1000 단위의 이건 성능은 정말 엄청난 차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테슬라를 다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께 테슬라의 7배 성능이다. 테슬라 FSD 컴퓨터의 7배 성능이다 라는 점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아킬라 슈퍼센싱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아주 성능 좋은 센서들을 구비했는데 특히나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대비해서 6배나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아담 슈퍼컴퓨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센서들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NVIDIA랑 같이 개쩌는 슈퍼컴퓨팅을 개발했다. 이거는 테슬라의 FSD 대비 7배의 성능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차량 제반상을 다 정리를 해보면 가격은 거의 7,500에서 8,900만원 정도로 이 차량 스펙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은 지금 바로 뉴웹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도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부터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사실상 1년 뒤니까 거의 개발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그다음에 이 NAD 같은 것도 구독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독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 한 11만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니오데이에서 저는 옆에 댓글 반응을 많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환호를 하고 아주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니오 주가가 하늘을 뚫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켓으로 도배가 되기도 했고요. 뭐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전 세계에 있는 니오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주들도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니오의 방향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배터리데이나 모델2에 대한 찌라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양적으로 차를 늘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라이다, 기타 기능들을 여기에 추가함으로써 질적으로 차를 향상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두고 있는 경쟁자를 기존 자동차 시장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선을 뭐 이런 양적으로 늘리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테슬라에 두고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어쨌거나 당연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시장의 1등으로서 이 시장을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힘쓰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테슬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차별성을 많이 기르고 있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니오데이를 통해서 니오의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된 계기였는데 테슬라에 이게 위협이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위협은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테슬라가 여기서 자극을 받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니오데이였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